는 그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있다. 모든 사료가 역사적 진실을 말하고 있다. OX, X죠. 모든 사료가. 뭡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자, 아까 이거잖아요. 이게 기록의 석사. 뭔가 기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남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그 속에는 그들의 현재성도 있고, 또는 그때 그 역사가의 또 현재성도 있고, 역사가의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진짜 팩트도 있을 수 있고, 왜곡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 시간이 이거 보세요.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서 100년 뒤에 누군가가 어떤 흔적에서 여러분의 일기를 본 거예요. 누군가의 자기네 집에서 여러분의 일기를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이 한 3대쯤, 여러분의 3대, 3대쯤, 자, 이제 손자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죽은 상태에서. 근데, 자, 과거에 여러분 나이에 뭔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그 일기를 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쓴 일기를. 거기에 할아버지가, 어머,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김태일 만났네? 김태일을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진짜 김태일 만났을까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일기에 나는 김태일 만났다고 썼단 말이에요. 그죠? 선우빈이라는 새로운 한국사 김태일 만났다고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나중에 증손자 한참 뒤가, 어머,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김태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었나?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그 김태희가 진짜 김태희인지, 자, 선후비년이들 다시 연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그때 모든 기록들이 역사적 진실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기록들, 과거에 이런 걸 볼 때 뭐가 필요하다? 역사적 비판이 왜 그렇게 썼을까에 대한 비판. 아까 삼국지 위소 동의전에 왜 고구려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썼을까에 대한 비판 능력. 그 결과 뭐예요? 그 당시 고구려와 부여는 외교 관계가 안 좋았구나. 그런 사료 비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래 미는 문제입니다. 너무 뻔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오른쪽 보세요. 3번 역사 연구를 하는 방법론은,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사료에 의한 역사 연구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사료학과 사료 비판 능력으로 나뉘어진다. 즉 사료학은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게 어느 시대 거고, 자, 이게 어떤 경제 파트 건지 정치 파트 건지 분류하는 거고요. 자, 다시 사료 비판은 사료의 진짜 가짜를 따지고, 진짜 여러분이 오늘 김태일 만났느냐, 이거의 진짜 가짜를 따져야 되는 거죠. 2011년 이날, 그야말로 김태일은 어디 있었냐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참 뒤, 자, 사람들은 바로 그 기록 자체에서. 그래서 진위를 구별하는 거다. 사료 비판은 외적인 비판과 내적인 비판을 거친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는 어떤 그런 비판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 뒤로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자, 32페이지에 그 예제는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너무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보지 않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최근 문제 볼게요, 여러분. 자, 맨 뒤에 부록에 있는, 자,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자, 874페이지 가보세요. 874페이지. 맨 뒤에 2010년 5월달 지방직 국어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기록의 석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기록의 석사. 자, 사실, 기록사자. 기록의 석사는 역사가 재구성한 거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그의 주관적 판단이.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건, 자, 역사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은 역사보다 사실로서 역사죠. 랑케 실중지사관. 2번,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사료. 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료. 역사가 연구하는 모든 과거의 자료를 사료라 부르는데,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과거의 사료를 볼 때는 꼭 그거에 대한 비판 능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3번 지문 얘기하려고 지금 떠든 거예요. 4번, 사실로서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건과 사실을 의미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더, 자, 난이도 있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세요. 32페이지 문제. 자, 32페이지. 그 예제는 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거기, 자, 랑케 주장에 따른다. 아, 사실로서 역사구나. 자, 그러면 이 랑케 주장과 관계없는 거. 자, 볼까요? 2번.
고대 무역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토성의 길이 몇 센치? 자, 팩트죠. 다시 3번. 고려시대에 관료로 들어간 사람, 명단. 자, 관료로 들어간 사람이 101명 있어요. 이름을 다 적어본 거예요. 다시, 문음, 백으로 들어간 사람, 문음을 조사했습니다. 명단을. 명단. 뭐 여러분, 그냥, 자, 김계동 누구누구 다 이런 게 이름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무덤을 봤습니다. 이 무덤과 이 무덤을 비교해봤어요. 서로 사이즈 대보고 구조가 어떤지, 뭐예요? 사실 갖고 얘기하는 거죠. 2번, 3번, 4번은 사실. 그러면 1번. 고려를 중세사회라고 시대 구분했습니다. 자, 시대 구분, 여러분, 여기 시대 구분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록을 썩사. 왜? 변화. 이 앞의 사회와 이 앞의 사회가 달라졌을 때는 시대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시대 구분은 역사가가 어떤 주관적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시대 구분 밑쳐주세요. 현재 우리는 국정교과서. 자, 국정교과서는요, 시대를 8시대로 나눠요. 하지만, 자, 대학 교수들마다 우리 역사 시대는 다 여러분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상대주의적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주의사가 역사학자다마다 여러분 각각 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국정교과서는 국가적 입장에서 쓴 겁니다. 정부의 주관적 평가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떤 교수는 나는 고려가 중세 같지 않아. 나는 고려가 조선과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자, 또는 나는 고려가 고구려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고구려와 같은 고대사를 볼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일본의 식민지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시대적 차이가 나온다. 어쨌든 우리는 정부가 정한 교과서에서 8시의 시대에 입각해서 앞으로 8주간 역사가 전개될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해진 건 없다. 역사학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시대는 달리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여러분 자 뒤로 가보셔서 자 거기에 36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한국사 세계사.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사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교재를 잠깐 정리해드리고요. 제가 딸리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36페이지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민족사 볼 때는 거기 제1절 보편성과 특성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보편성하고 특성을 구별하지 마시면 돼요. 이런 건 너무 뻔해요 여러분. 자, 거기 보세요. 01번 보편성과 특성에서 1번 세계사적 보편성. 온 인류가 다 같이 갖고 있는 보편성. 그냥 고딩어 보세요 여러분. 자유, 평등, 박애, 평화, 행복. 다시 2번 민족의 특성. 책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볼펜이 아깝습니다. 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 나라만의 고유한 언어, 풍속, 종교, 예술, 그리고 사회제도. 그러면 02번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성. 1번 한국사의 보편성은 다시 고디 우리도 세계사 똑같이 자유평등 무슨 이 민주 평화 같은 인류의 공통된 가치를 추구한다. 자, 이제 우리는 2번을 체크. 한국사의 특수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반만년, 만년에서 반 빠지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이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긴 역사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또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우리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 갖고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우리나라 들어왔던 다문화 사회 역시 그들도 뭐 여러분 자 앞으로 엄마는 다르더라도 아버지는 다르더라도 그 자식들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그런 성격 갖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죠. 이 과정에서 필히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자 둘의 개, 향도 같은 공동체 조직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공동체 조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농경사에서는 여러분 공동체 조직이 있어요. 서로 같이 품앗이 해주는. 근데 그 공동체 조직 중에 둘의 개, 향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 조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조직의 특성이 아니라 둘의 개 같은 이게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3번 보세요. 올바른 한국사 이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삶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우쳐야 된다. 그 과정에서 자 보여요. 우리 문화의 우리 역사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족적 자존심을 잃지 않고 세계 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 뭐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로 가보세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자, 우리는 지금 거기 2번, 개방적 민족주의 가볍게 체크. 현재 21세기 우리는 우리 민족만,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전쟁이 없는 이유가 개방적 민족주의 때문인데, 거기 보시면 세계화 시대 역사의식은 안으로는 민족의 주체성을 견지하고 밖으로는 외부 세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방적 민족주의에 기초한다. 즉, 눌러보세요. 내 것이 최고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내 것을 버리고 무조건 외래 문화만 추정하는 그런, 자, 그것도 모두 세계화 시대에 버려야 될 잘못된, 자, 여러분,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잡아놨고요. 거기 사료 돋보기에, 자, 우리 문화의 불교와 유교의 특성이 있죠, 여러분. 그거 얼른 읽으시면서, 자, 여러분, 거기에, 자, 유교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 뭐고, 불교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 뭔지 얼른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달리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보십시다. 읽으셨죠? 자, 집중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만 듣게 돼요. 설명만 잘 드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가 다 여러분이 독학하게끔 해드려요. 플러스 교재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 이제 보세요. 모든 민족사, 자, 이제 민족사 볼 때는, 자, 그 민족사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민족은 그 민족의 특성을 견지하면서 주변국가 관계 또는 세계사하고 관계를 봐야 된다. 왜? 현재 우리가 21세기를, 자, 우리는 21세기는